하남 시민 여러분, 왜 이렇게 좁은 데 모이셨어요? 제가 바로 옆 동네 성남시장을 잠시 역임했고, 또 경기도를 관할할 때는 또 하남시까지 포함해서 우리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위례 신도시에 길 하나 차이로 성남, 서울, 하남이 갈려가지고 성남시 쪽에는 복지관이 있는데 하남시 쪽에는 복지관이 없으니까 복지관 좀 같이 쓰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당연히 같이 쓰게 하라고 해서 같이 쓰게 됐는데, 혹시 요새 어떤가요? 같이 쓰고 있어요? 모르는 바인데. 그게 성남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거죠, 혹시? 뭐 당연히 우리 거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인데 뭘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을 편갈라 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지역, 심지어 색깔, 가치, 이념 이런 걸로 온갖 칼갈이 찢어가지고 서로 편을 먹고 편을 강제하고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청춘 남녀들이 편을 갈라가 남자 여자 편 갈라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뭐 빨간색 팀, 파란색 팀, 전라도 팀, 경상도 팀 이렇게 나눠서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인이, 대한민국의 주권자 주인들이 권력을 맡기고 일을 맡겨놨으니까 논농사를 하는 게 더 잘하는 건지 밭농사를 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보리를 심을지 콩을 심을지 이런 걸 가지고 누가 더 주인에게 유익한가, 그걸 편 나눠서 싸우면 그거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파란 머슴팀은 콩 심자 그러고 빨간 머슴팀은 보리 심자 그러고 그렇게 싸운다고 하면 그거 뭐 열심히 싸워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머슴들은 편을 나눠 싸우더라도 주인이 편을 안 하거든. 나는 보리팀, 나는 콩팀 이렇게 해서 주인끼리 멱살 잡고 싸울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온 세상이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게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무능하고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이 난폭한 이 정치 집단들이, 또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성과를 내고 잘해주면 국민들이 당연히 박수치고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할 자신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으니까 미움을 받게 생겼고,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편을 갈라가지고 나는 비장애인 편, 나는 젊은 남자 편, 나는 노인 편, 나는 경상도 편 이래가지고 적군 만들어서 권력 유지한 거 아닙니까? 박정희 독재 정권이 뭐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비난받을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을 갈라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한쪽에 집중 지원해서 지역주의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겨우 이겨낼까 말까 하는데 이제 와서 또 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끼리 증오하고 혐오하고, 이재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덤비고, 또 이번에는 무슨 경호처 직원을 공채하는데 우리 경호처에 취직해가지고 이재명 독살하자 이런 거 글이나 쓰고,
그러다 보니 무슨 총을 어쩌고 하니까 저도 바깥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바깥에 나가 있으면은 저보고 빨리 들어가라고 연설이 되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나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쁜 세상을 바꾸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머슴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더라도 그 머슴들이 왜 싸우는지 잘 가려보고, 아, 원래는 봄에는 콩을 심어야 되는데 이게 모밀 심으려고 그런다. 그럼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콩 심는 편 들어주면 되는 거죠. 머슴들이 편을 짜가지고 한 팀은 주인 물건 훔치려고 달려들면 그런 것들은 다 해고하고 아니면 벌을 주고 그러면 머슴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로 자세히 봐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고 성과 내는 그런 정치 집단 지지하고 순 빈말이나 하고 말 맨날 했던 거하고 행동이 다르고 상법 개정한다고 말해놓고는 진짜 하니까 거부하고 이런 이상한 집단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면 정치인들이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6월 3일 선거, 내일 선거도 이번 선거를 왜 하게 됐냐? 세상에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국민의 인권을 빼앗겠다고, 국가 권력을 지가 혼자 평생 독차지하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그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선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책임을 묻는 선거이니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 김문수 후보 같은 분들은 안 찍는다. 이래야 나라가 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편을 갈라서 국민들을 싸우게 하는 그런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 겁니까? 동창회장도 야, 나는 아랫마을 출신, 너는 윗마을 출신, 둘이서 경쟁을 했는데 아랫마을 출신 내가 됐으니까 이제 회장 된 다음에 윗마을 출신은 회비 더 내, 아랫마을 출신은 회비 좀 덜 내고 선물도 더 많이 주고 우리 야유회 갈 때 윗마을 출신은 살짝 빼고 아랫마을 출신만 가자. 이러면 그게 동창회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 뭡니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는 것, 대통합의 우두머리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쪽 편 들어가지고 내 편 들어줬으니까 거기다 특혜주고 내 편 안 들어줬으니까 너는 앞으로는 맨날 바깥으로 도하느니라 이렇게 소외시키고, 그래서 반쪽알이 대통령 하면서 한쪽을 무력으로 지배하면 그게 대통령입니까? 점령군이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의 작은 차이들을 인정하고 서로 토의하고 차이를 이겨내 가면서 영 안 되면 마지막 타협되지 않은 건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라주고 또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합의 길을 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이 농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 없이 함께 사는 세상. 옛날에는 국가 역량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많이 배제하고 불이익 주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는데 5대 군사 강국이 됐다는데 이제 약자들도 함께 사는 그런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도 이제 비수도권도 같은 기회를 누리고, 너무 서울에 수도권에 몰려 사느라고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제는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지방에도 기회를 주고 저 시골 가서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균등 발전 전략을 취하는 나라, 차이를 인정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나라, 그리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사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죠. 정치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죠. 국회의원도 왕이 아니죠. 우리 추미애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왕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만 의원님 잘하고 있어요? 저 수행, 이거 완전 너무 편파적인데. 우리 추미애 의원님 잘하고 있어요? 네, 균형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를 더 잘 살게, 편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대리인을 뽑은 것입니다. 일꾼을 뽑은 거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책임을 물어주면 정치가 정상화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의 가장 큰 책임은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 즉 안보죠. 둘째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누구도 부당하게 억울하지 않도록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는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것. 세 번째로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정치가 하는 일 아닙니까? 평화, 안전, 민생을 잘 챙길 정당, 또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함이 증명된 그런 준비된 후보,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를, 성남시를, 민주당을 이재명이 있기 전과 이재명이 있은 다음이 다르게 만든, 그래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뽑아서 제대로 부려먹어 볼 생각 없으십니까?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딴 동네를 가봐야 되는데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김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라가 계속 퇴락하고 망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해서 희망 있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기회가 넘쳐나고 기회가 부족해서 청춘 남녀들이 편갈라 싸우지 않는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주권으로 내일은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 이 나라의 권력과 예산은 오로지 당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져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임을 증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지요? 여러분을 믿고 저는 딴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나 바뀌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남 시민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뒤로 돌아서 하남 시민과 사진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